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제가 음악을 하길 참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물론 무대에서 박수를 많이 받을 때, 그리고 히트곡이 히트곡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기쁨 못 느끼겠습니다만, 평소에 동경하던 그런 선배 음악가와 같은 무대에 섰을 때, 그럴 때 정말 제가 음악하는 보람 느끼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나가 늘었습니다.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정말 대단한 음악인들, 그 음악인들의 노래, 그 사회상을 추적해 가면서 배우는 요즘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복을 나눠주는 분 모셨습니다. 자, 이영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 마음, 제가 지금 했던 얘기 이해하시죠? 그럼요. 네. 들어주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보람이 있죠. 예. 네, 막 이런 얘기할 때 저도 좀 신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 음악 들으면서 낄낄 얘기도 하고. 맞아요. 감탄하기도 하고, 세상에. 예. 네, 손병희 씨하고 같이 하니까 특히 계속 얘기가 좀 더 깊어져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상대방이 얘기를 얼만큼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자, 가요, 우리나라 가요, 지금 추적하는 데 있어 갖고는 고춘자 장소팔 또는 뭐 그런, 송혜 이순주와 같은 콤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풍 또 이국풍의 경향 노래들 지금 짚어주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몇 주 동안 들었던 게 조금은 생경하기도 하고, 뭐 손병희 씨 말로 신금을 웃긴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었고, 뭐 좀 조야하거나. 네네. 그래서 서양이나 미국에 대한 좀 막연한 동경, 좀 유치한 동경 이런 게 그냥 생경하게 드러난 그런 노래들이 좀 많았었어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런 양풍 혹은 이국풍을 음악으로 쓰면서도 당대의 리얼리티, 현실성과 결합을 그래도 잘 시킨 작품. 네. 그리고 혹은 당대의 세태가 조금 잘 엿보이는 작품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모아봤습니다. 예. 몇 주 전에 제가 왜 박경원의 남성 넘버원 하는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예. 유학을 가고 영어를 하고 박사호 붙어야만 남자인가요? 얼마나 영어들을 해대고 네. 영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미국 박사들이 유세를 떨어댔으면 이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얼마나 부러웠으면 또. 그렇죠. 네. 유세를 하고 다니까 부럽죠. 그게 이제 뭔가 권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남성 넘버원 못지않은 그런 좀 세태가 엿보이는 그런 노래들을 오늘 여러 곡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먼저 들을까요? 네, 현인의 고향말리인데요. 네. 49년 노래입니다.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인데 네. 이 프로그램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 노래 딱 들으면 음악적 경향에서 이건 이러저러한 맥 이렇게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무슨 그렇군요. 얘기냐면 신라의 달밤, 인도의 향불 이렇게 내려가는 그 서남아시아 분위기인데 사실 여긴 서남아시아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서남아시아 분위기에 이국풍의 음악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들어보시고 도대체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리얼리티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고향말리 현인 선생의 그 노래입니다. 듣겠습니다. 남쪽 나라시 자성한 어머니가 오고
나라. 예, 이 노래 저 압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고요. 네네. 한 60년대 정도, 70년대 초반 정도까지 그 왜 구걸하려고 버스 안에 올라오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아, 네네. 기러기 아빠 같은 네네. 거 주로 불러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그러죠? 아니, 날 때부터 그와는 아니었다. 이런 노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어. 예, 그거는 잘 안 불렀고요. 네. 주로 기러기 아빠. 아주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네네.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뭐 이런 아이고, 거. 네.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 아빠는 어디 있나, 어디에 계실까, 이런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를 부르거나, 네. 아니면은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돈을 줄 사람이 감동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돈을 줄 사람이 이런 노래 들으면 감동한다는 얘기니까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 노래입니까? 그렇군요. 그만큼. 이거 가요 무대라던가 네. 이런 데 보면은 중동 파견된 그런 노동자들 계셨잖아요, 예전에. 아. 중동 붐 일었을 네, 때. 네. 그분들이 이 노래 좋아하셨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 이 노래가 그냥 고향을 그리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고 네. 십자성이 좀 우스웠어요. 저희 어렸을 때 들을 때. 십자성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쪽 남회기선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십자성 아니겠습니까? 남반구는 아니고 적도 근처에 북반구이긴 하지만 네.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나라 위도에서 안 보여요. 우리는 북극성만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좀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건데 네, 네. 남쪽으로. 네. 그러니까 십자성이 우리나라에서 보이지도 않는 십자성 타령을 하는 좀 웃기는 노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다가 왜 십자성이 나오는지 이 노래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절이 좀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네. 3절로 지어진 게 나중에는 2절로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들으신 게 첫 음반인데 첫 음반이 1, 2절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3절이 되고 나중에 다른 버전에서는 2절로 올라와 있는 그 가사에서는 첫 구절이 보르네오 깊은 밤이에요. 보르네오 인도네시아인데요. 네. 보르네오 깊은 밤에 우는 저새는 그렇게 시작해요. 보르네오 깊은 밤에 우는 저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웬 보르네오 가서 가구 만들 일 있습니까? 여기가 인도네시아인 거죠. 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거기서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이니까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보르네오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리면서. 아니, 남십자성을 보면서. 왜 보르네오를 가요? 일제 말기에 징병 나간 거죠. 아. 이제 다 뭐가 딱 꿰어지시죠? 예, 하나로.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패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갈 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네.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 얼마나 그리면서 죽을 똥 살 똥 거기서 버텼겠습니까? 예.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남양군도에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사가 있잖아요. 네. 내일이면 돌아가겠지. 저 정든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겠지. 아직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사람은 못 돌아가고 아직도 그리움의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죠. 아주 가슴 절절한 노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949년에 이런 노래가 먹힌 겁니다. 세상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죠? 48년 남북한의 그 단독 정부가 생기고 대한민국 네.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다시 일제 말기나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네. 그랬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의 노래가 약간 잦아들면서 오히려 귀국선이라든가 이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럭키서울 같은 노래도 그때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고향말리도 그렇게 일제 말기에 우리가 힘들었던 바로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리고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는 노래로 바로 그 시기에 나온 노래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 노래를 들을 때 뭔가 좀 더 친숙한 느낌, 좀 더 가슴 절절한 느낌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예. 지금 다른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게 됐네요. 중동이라고 하는 그렇게 남쪽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또 보면서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별을 보면서 거기서 어머님 얼굴을 그리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동의 그렇죠. 근로자들이.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일제 말기에 이런 분위기의 노래가 있어요. 밀림의 달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네. 맨날 인도네시아 뭐 하여튼 베트남 안남이라고 그러죠. 네네. 안남 월남 이런 거 맨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일제 말기에는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지으면 친일적인 노래인 거죠.
그렇군요. 예, 조선인 병사가 그걸 그리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언제든 내가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어머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천황폐하를 위해서 제가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나는 꾹 참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십자성 타령하는 노래들이 일제 말기에 이미 존재했던 거죠. 그걸 살짝 비틀어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의 달밤도 원래 인도의 달밤이라 그러셨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인도의 달밤을 신라의 달밤으로 바꾸면서는 고대사에 대한 이국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냈다면 이거는 이제 살짝 바꿨지만 굉장히 잘 바꾼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 정도만 하면 이건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의 이런 노래가 일제 말기의 발상을 이렇게 한 번만 뒤집으면 완전히 다른 노래가 되는데 그것도 뭐라 그럴까, 일제 잔재 청산 이딴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탁 막아버리는 명작이 나온 셈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자, 다음 곡 소개시켜 주시죠. 네, 미국에서 유행한 대중음악, 춤음악들이 들어와서 인기를 끌던 시절 이야기 우리가 꽤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음악의 상당수가 아주 명랑하고 익살스럽고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다가 당시 한국의 우스꽝스러운 세태를 집어넣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만보바람 속에 있는 노래인데요. 코리안 만보예요. 이번에는 제목이. 코리안 만보. 네, 지난번에 도라지 만보를 들으셨고 닐리리 만보도 네네네. 들으셨고 그랬죠. 이번엔 네. 코리안 만보인데 이거를 부른 가수는 김정구.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런 식의 코믹송 마녀를 가장 잘 불렀던 마녀계의 대왕쯤 되는 그런 분이죠. 그렇군요. 김정구의 코리안 만보입니다. 듣겠습니다. 값비싼 불안개에 투정하거나 대포잔 막걸리에 주정하거나 검머리 백발대긴 차차차로 끝나네. 짜짜짜. 아니, 참 아이러니한 게 김정구 네. 선생은 가장 슬픈 노래 중에 하나인 그렇죠. 우리나라 눈물 젖은 가요사상 두만강. 가장 슬픈 노래 중에 하나인 눈물 젖은 두만강의 가수로만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는 그건 진짜 김정구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왜곡시킨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일제강점기 통틀어 보면 그런 노래 몇 개 없고요. 네네. 정말 잘 부르는 노래가 이런 거예요. 명랑한 노래, 신나는 노래, 웃기는 노래. 목소리가 이렇게 낭낭하고 그래갖고 네. 오히려 잘 어울립니다. 그죠? 그럼요. 톡톡 튀고 그렇잖아요. 네. 값비싼 불안대에 주정하거나. 불안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브랜디입니다. 브랜디, 야. 하실 말씀 많으시죠? 그럼요. 술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과일 증류한 거거든요. 과일주를 증류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 같은 거를 증류한 게 브랜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꼬냑. 네. 그러니까 꼬냑이 브랜디 일종인 거죠. 예, 또 알마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증류를 했다는 건 도수를 높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소주 하듯이. 그렇죠. 예, 소주 곤다라고 얘기하듯이. 깔바도스 이것도 깔바도스는 사이더 즉 시데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사과를 발효한 그런 사과 와인을 증류한 것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깔바도스 지방이거든요. 부르고뉴에 있는 깔바도스.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무튼 그렇군요. 김정구의 코리아. 하여튼 이 당시 이제 브랜디 같은 게 막 들어온 거예요. 네, 외국 네. 브랜디 들어오고 가짜로 양주 만들어 팔다가 걸리고 이런 게 이제 막 해방 직후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가짜 네. 위스키 만들어 팔다가 걸리고 네. 값비싼 브랜디 주정하거나 대포잔에 주정하거나 술 취하기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범이다 바로 그 노래예요. 네. 예. 시내에서 양주 먹는데 한 병에 2만 원. 빰빰빰 아이고야 비싸서 나 못 먹겠네 막걸리 먹겠네 탁배기 먹겠네 내가 양주 먹나 내가 막걸리 먹나 다 같이 도망가는 마찬가지다 헤이 빰빠라빰빰빰. 뭐 이런 거. 빰빠라빰빰빰. 추억도 돋습니다 이거 아주 추억 돋아요. 이거 구전가요를 80년대에 있었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네, 저도 약간 다른 불렀어요. 버전은 쫌배기 서울 가는데 맞아요. 서울 가는 기차값이 너무나 비싸서 걸어가겠네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것도 비슷한 거였고요. 네. 이런 대중가요가 50년대 나오니까 이게 나온 건지 이런 구전가요가 있어서 이런 대중가요가 나온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굉장한 친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거를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까보고 나면 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똑같은 거다. 네.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목욕탕에 옷 벗고 들어가긴 다 마찬가지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시대였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어떤 놈은 브랜디 마시고 나는 기껏해야 막걸리밖에 못 마셔?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부글부글 올라올 때 그걸 이제 마침 대중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삭히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전쟁 이후에 쫄딱 다 망했었는데 네. 시류를 잘 타서 그런 거죠. 네, 또는 그 권력의 지원을 받아서 부자들이 막 생겨나고 거예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문제가 됐었던 그 시대. 돈에 대한 노래가 일제강점기 때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돈에 관한 노래들이 특히 만요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뭐 내게 100만 원이 생긴다면 이런 노래도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이런 노래도 있고 네. 눈 깔면 노다지 골드러시죠. 예, 네. 금 파는 이야기 갖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노래들이 상당히 있는데 네.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그냥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나 별 볼 일 없이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노래가 50년대의 만요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에요. 예. 지금 이런 코리안 만보가 있고요. 그리고 예. 아주 비슷한 가사의 내용, 훨씬 더 구질구질한 분위기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김용만의 3등 인생이란 노래인데요. 1959년 반영을 작사 김교성 작곡의 노래입니다. 듣겠습니다. 3등 인생. 야, 노래 제목 자체가 상당히 주제를 기가 함축해. 막히죠. 예, 네. 예, 듣겠습니다. 3등 인생. 네. 돈 떨어져 떼기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이거 참 야단났네 큰 탈이 났네 대포 한 잔 생각나네 갈비 한 대 뜯고 휘전의자라는 노래를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틀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60년대 중반의 노래예요. 그렇죠.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앉으면 그만인데. 예, 주인인데. 네. 이분이 그런 리즈 시절에 이런 노래를 또 부르셨군요. 이건 SP판을 네네. 예, 59년의 네. 그 첫 음반이기 때문에 아. 목소리가 상당히 젊고요. 그러게요. 맨 마지막에 든단단디라라 하고 있는 것을 쓰는 것으로 봐서 네. 악사들이나 작곡가들은 편곡자들은 이거 참 쓰고 싶었는데 아, 대중들이 못 따라가니까 못 쓴다 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노래에선 거의 못 쓰잖아요. 3등 강제선 인생. 쓰는 아, 근데 게. 가사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아, 이건 뭐 저는 지금이 오히려 지금 부르면 정말 딱 와닿는 노래. 네. 돈 떨어져 백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예. 이거 참 야단나네. 큰 탈이 났네. 2절에선 신 떨어져 양복 떨어져 담배꽁초 떨어져. 이 노래 그냥 리메이크해서 한번 불러보시면 이거 히트할 것 같은데요. 야. 김병희 씨? 그동안 제가 제 이미지는 좀 진지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딱 맞을 것 아, 같은데. 그런가요? 예, 네. 예. 이런 식의 그 세태를 해학적으로 그린 만요들이 많았죠. 네. 뭐 김정구 선생이 제일 많이 불렀고 박향림, 김혜송도 굉장히 많이 부른. 그러니까 뭐 네.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게 이제 예, 그런 예.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태를 보여주는 노래였는데요. 네.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신신혜 씨가 불렀던. 아, 예, 예, 예. 그거 원래 일제강점기 때 김정구 선생이 불렀던 노래예요. 아, 이게 그때 있었던 노래입니까? 네. 아. 그래서 나중에 그 박시춘 선생이 이거 내 곡인데 그러고서 저작권을 걸어가지고 그 노래가 못 나왔어요. 저작권 소송에 걸렸어요. 그랬었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걸기엔 좀 거시기한 게요. 네. 왜냐하면 곡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신신의 세상은 여지경을 들어보면 김정구의 요지경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네네. 김정구 버전하고 역시 김정구가 부른 앵화폭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두 노래의 가사를 뒤섞은 것 같은 형태로 구전이 됐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과 앵화폭풍이 가사는 뒤섞이고 곡은 또 이상한 게 다른 게 붙어서. 네. 근데 훨씬 더 빠르고 더 경쾌해요. 훨씬 분위기는 더 젊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내려오고 있었고 그게 이제 신신해까지 90년대까지 가사가 어떤 식으로든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유행했던 노래였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50년대까지도 이런 식의 코믹송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0년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예. 저는 여기에서 돈 떨어져 백 떨어져 이 백 떨어져라는 말이 정말 재밌어요. 이게 한때 꽤 유행했었대는데 그 전쟁 때 그 전투에서 네. 싸우다가 전사할 때 백 예, 어머니, 소대장님 이게 아니라 빽 이러면서
백이 없어서 죽었다고. 네. 내가 백이 있으면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어느 신문에서도, 50년대 신문에서도, 요즘 죽을 때 백하고 죽는다. 네. 나는 백이 없어서 죽는다란 말이 그렇구나. 요즘 돌아다닌다라고 나올 정도로 이 백이 1950년대에 갑자기 유행한 새로운 신조어 유행어예요. 네. 50년대 유행한 유행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사바사바. 아, 이거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네. 사바를 고등어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로. 그 유래를 보면은 네. 그 고등어 한 손 2마리를 들고 네. 영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서 동네 사람이 그게 그- 사바사바구나. 야, 너 어디 가냐? 했더니 사바. 예. 예, 거기서 나온 얘기래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고등어. 네네. 근데 어쨌든 50년대 이 사바사바하고 백이 굉장히 이 새로운 말이 유행을 한 거예요. 네. 애들까지도 알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사바사바는 이게 뭔가 그 뒷돈을 먹여서 뭔가를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비비면서. 네. 백은 백그라운드. 내 배경이 있어서 배경의 건을 믿고서 뭔가 안 되는 것을 하게 만드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은 산업은 다 거덜났죠. 네. 뭐 공업 같은 건 다 북한 쪽에 있었으니까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전기사정도 말도 안 되는 때였고요. 네. 국가 재정의 한 80% 이상을 다 원조에 의지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원조 끊기면 그냥 폭삭 나라가 가라앉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왜 그런 신문 사진 보셨을 거예요. 구직이라는 한자로 쓴 판을 이렇게 목에 걸고서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대 서 있는 남자 그래요. 사진. 건장한 남자였는데. 네네네. 네, 젊은 남자였는데. 그게 바로 50년대 사진이에요. 아, 그랬군요. 정말 직장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었던 때. 네, 뭐 무슨 네. 산업이 있어야 일을 하죠. 예. 도대체 돈 벌 거리가 없는 그런 점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가난의 평등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시대에 급작스러운 벼락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군 부대 근처나 정부 근처에서 놀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미군과 무슨 통해갖고 밀수 물건을 빼낸다든가 네. 아니면 정부에서 들여오는 원조 물품 같은 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팔거나 해야 되니까 그걸 사바사바와 백줄로 불화받아가지고 비싼 값으로 뻥튀기 해먹는 사람이라든가 그렇군요. 하여튼 뭔가 이게 정상적인 경제가 시장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바사와 백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참,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나는 돈도 떨어지고 심지어 백도 떨어지니까 애인마저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가사로 드러내고 있는 노래였고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한때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이 맞아요. 네,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저 불온하는 것이죠. 네, 늘 아니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다 얘기하면 안 되나? 예. 이게 사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네. 정말 인간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그 이전 시대와 전쟁 이후 세대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와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여전히 뭐 노예 같은 게 없다고 해도 그 뭐 무슨 주인님 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그 사모님이라고 안 하고 마님 이러는 네네. 시대가 여전히 존재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비라든가 네. 노비 비슷하도록 다 노비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사람들 여전히 존재했고요. 혹은 양반 쌍놈 따지면서 난 저 집안하고 결혼 못해 하는 식의 계급차별도 여전히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예컨대 부잣집 도련님이고 뭐 계속 내려오는 양반집 자제분인데 피난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두통을 매거나 고아원으로 들어가 있거나 네. 무슨 대학 총장님 따님인데 양공주가 돼서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거나 예. 뭐 영어줄을 좀 하고 있으니까 미군 장교 댄서를 하고 있거나 네네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아주 빠르게 전통적 사회의 유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빠른 성장, 빠른 근대화에서 전쟁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을 빠르게 해체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역설적으로. 대단한 그 패러독스네요. 예, 굉장한 역설이에요. 근데 사실은 맞을 수 있어요. 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신여성인데요. 네. 굉장히 고학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학력이면 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전쟁 전까지는 그 교수들이 나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가면은 여자는 나가면 망친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공부만 시켰지 그냥 잘 있다가 좋은데 시집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일사후퇴 때 피난 기차를 타고서 내려가면서 쾌재를 불렀다라는 속으로. 아, 드디어 내가 세상 구경을 하는구나. 네, 드디어 나는 해방이다. 와. 굉장하죠. 대단하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 결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그렇군요. 자, 오늘 음악을 통해서 역시 사회상까지 배우고 있는 이영미의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요? 의도적인 풍자나 해악은 아니지만 네. 이 시대의 향락성이라는 게 어떤 사회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를 조금 느끼게 하는 노래를 그냥 하나 골랐습니다. 네. 윤일로의 기타북인데요. 1958년 노래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 즐거워 비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필래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해 예. 이게 원곡이 이랬었군요. 기타 네. 보기가. 네. 정말 그 노래 가사에 맞게 기타 연주가 돋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워킹 베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 왜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베이스. 둠둠둠둠둠둠 이런 거. 그렇죠. 네. 돈다밤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 이게 그렇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네. 사실 이것도 저는 미국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땀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 이렇게 돼야 네. 되거든요. 네. 네. 도미솔라미 시라솔미는 도미솔라토라솔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도미솔라리라솔 이게 네, 예, 힘든 거예요. 블루스적인. 예, 이 네. 블루스적인 음계가 힘드니까 아예 휙 높여서 오음계로 도미솔라토라솔미 도레미솔라의 오음계를 쓰고 있는 이런 방식인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인생은 덧없으니까 노세노세 젊어서는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사는 뭐 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추모막에 실려서 나오는 걸 들으니까 참 묘한 거죠. 아예 그러잖아요.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다가도록 춤을 춥시다. 아, 이거. 이 청춘이 아주 허무한 내 청춘이래잖아요. 그냥 한 번 지면 꺼주고 없어지는 내 청춘. 네. 그냥 50년대가 향락적인 세상이어서 이렇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이 향락성의 그 뒤가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 노래나 특히 노래가락 차차차 같은 노래나 네. 이런 걸 듣고 있으면은 이 시대의 향락성 뒤가 얼마나 암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존의 도덕이나 가치관 같은 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살면은 내 후대라도 복을 받겠지. 이런 게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네. 식민지 말기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개뿔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군요. 개뿔. 정말 개뿔 이렇게 된 거죠. 네. 열심히 일하면 노력하면 살 수 있다고 웃기지 마. 어떤 사기꾼 같은 놈들이 다 먹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고 백 입고 사바사바 하는 놈들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됐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뭘 열심히 뭐를 해. 1950년대 한 중반 정도의 어떤 잡지에서 쓴 단편소설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추식이라는 분이 쓴 거였어요. 추식. 네, 인간제대라는 작품이 네.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부산으로 갑자기 피난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다 나이가 먹어서 다시 없었던 일처럼 서울에 돌아서 다시 대학생이 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여자들이 모여서 어떤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그 부산 시절을 회상하면서 술을 한 번씩 마셔요. 예. 그런데 그 노는 모습이 가관이다 하면서 그 소설가가 써놓은 이야기가 부산에서 다 그 시절을 어떻게 해먹고 살았었는지 다들 입을 다물고 사실 얼마나 험하게 살았겠어요. 네네. 근데 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여기 와서 노는 거예요. 아. 여대생이었던 사람들이. 그럴까. 세태풍자 소설이군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 이렇게까지 기존의 여태까지 뭐라 그럴까 발판이 그냥 왕창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현재를 즐기자. 네. 인생은 엔조이하는 거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유부인에서요. 난 처녀들이 아니에요.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엔조이해야 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렇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렇군요. 미스터 구 시간 있나? 이러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네. 좀 전에 기타 부기가 그런 슬픈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슬픈 이야기. 네. 어떤 여자의 인생 유전에 대한 네, 그런 그런 이야기. 노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왔던 노래가 양공주에 대한 이야기 노래를 이제 두 곡이 남았는데요. 네. 안다성의 에레나가 된 순이 1950년대 중반에 가장 유명했던 노래인데 사실은 이게 54년 노래였고요. 네. 처음에 부른 가수는 한정무였어요. 한정무? 네.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에요. 한정무도 꽤 많이 불렀던 가수인데 네. 이 한정무의 54년 노래를 나중에 안다성 씨가 50년대 말에 데뷔를 한 다음에 워낙 잘 불렀기 때문에 50년대 후반부터 나온 가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안다성의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예, 한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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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로원 작사, 한복남 작곡의 에레나가 된 순이 듣겠습니다. 자, 이거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결례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이 노래는 우리가 술자리에서 좀 곡조와 가사를 조금 달리해서 구전가요 비슷하게, 저 구전가요인 줄 알았거든요, 이 노래가 원래. 근데 구전가요 지금 좀 너무 잘 만든 노래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만든 노래가 구전이 돼서 민중가요로 왔겠거니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에레나가 된 순이라는 사실을 안 건 좀 뒤였죠. 그러니까 70, 80년대 후반부터 민중가요 문화라는 게 만들어질 때 네. 새로운 노래가 계속 창작된 게 아니라 그렇군요. 구전가요가 들어오기도 하고 무슨 김민기 씨 노래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대중가요 중에서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노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에레나가 된 순이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 그런 노래였던 셈이죠. 예. 워낙 잘 지은 가사죠.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술이 좋아 마신 술이 아니랍니다. 그거는 구전가요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사롱에 몸을 던지 궁짜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꼭 술 마시는 여자나 술집 여자 얘기를 꼭 하고 싶어해요. 술 마시면서 또 시작한다. 이런 노래를 했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에레나가 된 순이가 약간 버전이 구전가요 형태로 악곡이나 그냥 바뀐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카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이 순이를 찾는 한 남자가 있는 거고요. 네. 석유불 등잔 밑에서 실패 감던 다홍치마 입었던 그 순이가 지금은 찾아보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름조차 에레나라고 다 바뀌어 있고 말소리까지 이상하게 바뀐 그리고 립스틱을 빨갛게 짙게 바르고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름이 에레나라고 바뀌었으니까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양공주인 셈이잖아요. 헬레나였을까요? 에레나. 네. 그 에레나라는 말,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에레나라는 말이 그냥 양공주의 대명사가 좀 돼버렸어요. 이게 대중문화 안에서는. 네. 그래서 요 몇 년 후에 나왔던 노래 중에서 왜 앵두나무 그늘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 노래의 3절에 보면은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바람난 그 처녀들이 서울로 가서 에레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에레나가 됐다라는 말로 양공주가 됐다.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고요. 네. 그 80년대에 인순이 씨가 낸 프로젝트 음반이 하나 있습니다. 에레나라가 불리운 여인이라는 노래, 음반이 기억나시나요? 이 노래 제목이 아니고 음반 제목이에요. 그리고 황혼 이런 노래가 있었고요. 네. 여기 실렸던 노래 중에 그 당시에 꽤 유명했던 노래가 비닐장판 위에 딱정벌레. 이 노래가 거기 실려 있었군요. 예. 네. 근데 양공주 얘기를 그 당시에 본격적으로 하면 검열에 걸리죠. 네. 당연히. 그래서 못 나오는데 이걸 약간 우회적으로 하는 그 코드가 에레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보면 이게 양공주라는 의미가 아무데도 없어요. 노래 네. 가사에서는. 그런데 제목이 에레나라 불리운 여인이고 게다가 인순이 씨가 불렀잖아요. 네, 그랬군요. 그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양공주의 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음반이 그 음반이었는데 이렇게 에레나가 아예 양공주의 대명사처럼 되도록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에레나가 된 순이. 양공주가 서양할 때 그 양자랑 그리고 공주할 때 그 공자 섞인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양공주라는 말도 썼고요. 양부인, 왜 양마담. 왜 양공주란 말을 썼을까요? 뭐 공주같이 차리고 다녔으니까 아.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그 여자를 의미하는 건데 양색시란 말도 많이 썼어요, 사실은. 왜 색시라고 그러잖아요,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네. 그런 것처럼 양색시 혹은 뭐 양공주, 양마담, 더 재밌는 말은요, 유엔마담이란 말도 썼어요. 유엔마담? 아, 유엔군. 그렇죠. 유엔군 네. 상대하는 마담인 거죠. 유엔마담. 이것도 그 당시에는 꽤 썼던 말인데 나중에는 양공주란 말로 그냥 다 양색시 양공주 정도로 그냥 합쳐져 버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비하하기도 했지만 왠지 어느 정도 부러운 면도 있는. 사실은 그게 참 묘한 건데요. 네. 이 노래가 꽤 그럴듯하게 잘 만든 탱고 곡이잖아요. 네. 나름대로 멋있는 거예요. 퇴폐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야곡을 몇 주 전에 들려드렸을 때 바로 느꼈던 그런 느낌. 아, 멋있어. 네. 이런 느낌이 이 노래에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양공주가 딱 결합되어 있는 묘한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뭐 미국이나 서양적인 것에 대한 동경은 있으되 거기에다가 당세의 세태를 상당히 잘 결합한 노래로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마지막 곡 네, 얘기. 마지막 아유, 곡은요. 이거는 제목 자체가 아예 그냥 예. 적나라하죠. 네. 송민도가 부른 양공주 아가씨는 58년 곡이에요. 네. 손목인 작사 손목인 작곡의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이후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는 거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지금 에레나가 되는 순이는 민족의 비극이야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노래가. 네. 어떻게 이런 여자가 이렇게 됐을까, 성매매 여성이 됐을까,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고 네. 이 양공주 아가씨는 양공주는 멋쟁이 이런 식이에요. 노래가 이거는 흥겨워요. 이거는 마치 당신들은 외화벌이의 그 산업 역군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하죠. 왜냐하면 양공주들이 당시에 잘 입고 다녔거든요. 다들 예, 거지같이 입고 다니던 시절에서 이 사람들은 지나가면 완전히 삐까번쩍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그쪽으로는 도니까. 샤넬 5 향수도 선물 받았을 테고. 그럼요. 네. 백 딱 들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거니까 네. 양공주는 진짜 멋쟁이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민족의 비극이 아니라 멋쟁이로 양공주를 그리고 있는 게 50년대 당대 감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다. 예, 네. 그러니까 당시 뒤에는 살아남지 못했던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송민도의 양공주 아가씨. 이분은 나중에 청실홍실 같은 거를 부르기도 했었던 그런 분이죠. 이 노래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긋불긋 향수 냄새 빵긋 웃는 뾰족구둑하는 허리껌을 씹는 어여쁜 아가씨는 양공주 아가씨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